모두 이달 안에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70대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덮쳐 길을 가던 10대 학생 2명이 숨졌습니다. 음주 상태도 아니었던 운전자는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의장이 직권으로 한 상임위 배정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했습니다. 일방적 배정이라며 이영신 청주시 의원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청주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병했습니다. 청주와 증평 등 충북 6개 시군의 위기 단계가 주위에서 심각으로 상향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어제 음성의 한 교차로에서 70대가 몰던 승용차가 엄청난 속도로 인도를 덮치면서 길을 가던 중고생 2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의 CCTV를 확인해 보니 차량은 이미 수백 미터 전부터 빠른 속도로 내달리고 있었는데요. 사고를 낸 70대는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음성의 한 교차로, 하굣길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갑자기 왼쪽에서 흰색 승용차가 매우 빠르게 인도로 돌진합니다. 승용차는 10대 여학생 2명을 들이받고 전봇대도 부러뜨린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인도변에 설치된 난간이 완전히 부서졌고요. 전봇대까지 부러져 지금은 뽑혀나간 흔적만 남았습니다. 저는 우회전하려고 신호 대기 중이었고 제 느낌으로는 한 이제 200km 이상으로 갑자기 확 나타난 거라 워낙에 속도가 너무 빨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두 학생 모두 각각 어제와 오늘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14살과 17살 동네 언니 동생 사이로 함께 하교하던 중 변을 당했습니다. 터진다는 소리만큼 이제 좀 폭발음이 컸습니다. 아이들은 좀 늦게 발견됐습니다. 많이 엉켜 있었어요. 풀 속에. 유족은 황당한 사고에 울분을 토했습니다. 사고난 장소도 저희가 매일매일 지나가는 길이고 평생을 동생과 함께 해온 집에서 앞으로도 살게 될 텐데 이제 어떤 방법으로든 저희 가족 같은 이런 좀 무고한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사고를 낸 78살 운전자는 그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주변 CCTV를 보니 사고 차량은 이미 사고 지점 수백 미터 전부터 시속 60km 단속 구간을 아주 빠르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등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한속도 표지판도 있었지만 사고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300여 미터 떨어진 사고 지점까지 빠르게 질주했습니다. 충돌 직후 시동이 꺼진 차량 계기판의 바늘은 시속 70km 이상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운전자가 평소 당뇨를 앓고 있던 점으로 미뤄 순간 쇼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차량도 연식이 20년 가까이 된 것으로 기계 결함이 있었는지 여부도 국과수의 감식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운전자가 비정형적으로 운전하게 된 사유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죠. 나이가 고령이다 보니까 이제 평소 운전 행태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경찰은 갈비뼈 골절과 간파열 등 중상을 입은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위급한 치료를 마치는 대로 다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고처럼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3만 건 이상 발생해 해마다 5만 명 안팎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법원이 청주시의회 상임위원회 배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의장 직권으로 이루어진 상임위 강제 배정에 반발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영신 의원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이 의원이 원래 상임위로 복귀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지난달 17일 청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갑자기 상임위원회 사보임한 건이 의장 직권으로 올라왔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용신 의원을 재정경제위원회로, 이상조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로 각각 부임하고 결과는 22대 20, 원안 가결됐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에게 사전 설명은 없었고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에 앞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협의를 거치도록 한 조례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영신 의원 사보임 과정은 말 그대로 폭력이었습니다. 당사자인 이영신 의원에게 이런 반구도 없이 원내대표들 간의 사전 협의를 무시하고 의장께서는 직권상정을 해버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목에 주목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배정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영신 의원을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포임한 의결의 집행을 판결 확정까지 정지했습니다. 법원에서도 집행정지를 인용할 만한 충분한 사유는 인정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는 우리 청시위원들이 한 번 더 개선해 나가고 대화와 타협으로 이뤄나가야 되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병국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 협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본회의 표결까지 거친 사안이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래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 의원의 상임위원회 사보임 문제는 원점에서 법령에 근거해 원칙대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양 원내대표끼리 좀 만나셔서 허심탄회하게 좀 이 사부인 문제를 계속해서 좀 논의를 이렇게 해서 결과를 가져오신다고 한다면 22일 날 본회의에서 바로 이것을 처리하도록. 이 의원의 복귀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수는 모두 8명, 상임위원회 위원수가 7명을 넘지 않도록 한 조례를 위반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더구나 위원수가 여야 4명씩 동수인 상황에서 누가 사임하느냐를 놓고 상임위원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간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청주시 북이면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구제역 발생 농가가 11곳으로 늘었습니다. 충청북도 구제역 방역본부는 최초 발생 농가에서 2.3km 떨어진 한우농가가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청주와 증평을 비롯해 보은과 괴산, 진천, 음성 등 충북 6개 시군에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올렸습니다. 해당 지자체에는 구제역 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이 가동되고 주요 거점에 통제 초소와 소독시설이 24시간 운영됩니다. 한편 김영환 지사는 1호 특별지시를 발령해 전파 경로별 차단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26일까지 7일 소독 총력전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충주에서 과수화상병이 2건 추가되면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주시 살미면의 과수원 2곳이 과수화상병 양성 판정을 받으며 충북에서는 충주 9건, 진천 1건 등 모두 10개 과수원 2.6헥타르에서 과수화상병이 확인됐습니다. 요즘 청년들의 어려움은 코로나19를 지나며 더 깊어졌습니다. 청년 고용률 감소폭이 중년층보다 3배 이상 컸다는 조사도 있었는데요. 이런 막막한 청년들을 위로하는 내용으로 대한민국 연극제에서도 수상한 작품을 문화있다에서 소개합니다. 이지연 기자입니다. 이전 학기를 넘겼다고 얻어 터졌습니다. 사채를 썼거든요. 안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도 줄지 않는 빚에 사채까지 손을 대고만 20대 청년 준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족까지 사고를 치며 어깨를 짓누릅니다. 엄마, 죽는다는 얘기 좀 그만 좀 하세요. 어떻게 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어떤 일도 가릴 때가 아니다라는 결심 뒤 만나게 된 한 여성. 역시 20대인 이 여성의 제안은 바로 자살을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용기로 더 살 생각을 해야지. 오죽하면 더 살 생각 대신 죽을 생각을 하겠어요. 더는 살고 싶지 않은 청년과 현실 때문에 제안을 받아들이는 청년. 연극 그놈 이야기는 벼랑 끝에 선 이들의 이야기에서 출발합니다. 절대 정답이 될 수 없는 죽음 문턱 앞에서 사실은 살고 싶은 마음을 깨닫기까지의 그 과정을 풀어내는데 극단적인 소재를 쓰지만 역설적이게도 극을 관통하는 핵심은 공감입니다. 누군가 한 번은 해봤을 죽음에 대한 마음을 알아주며 벗어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실과 거의 같은 이제 시의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 이제 이 작품을 더 하고 싶어졌었고요. 팍팍한 현실 속에서 즐기는 연극까지 괴로움을 보탤 순 없어 그 과정을 유쾌하게 풀어내는 것도 특징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 희망이 있다, 한번 살아볼 만하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이 저희 작품의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충북연극제 대상과 대한민국 연극제 은상을 수상한 극단 청년극장의 연극 그놈 이야기. 어떤 방법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게 될지 삶의 의미를 찾아나가는 청년들의 이야기는 오는 26일과 27일 청주 시어터제이 소공연장에서 무료로 막을 올립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옥천 지역 대청호 뱃길에 오는 2025년부터 주민수거인 도선을 운항하게 됐습니다. 옥천군은 금강유역환경청과 7개월에 걸친 협의를 마쳐 옥천읍 수북리에서 장계리로 이어지는 2개 노선 25km 구간에 친환경 도선을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11월까지 110억 원을 들여 선착장과 계류장을 짓고 전기 배터리로 작동하는 40인승 친환경 도선 2대를 들여올 계획입니다. 옥천군은 유람선이 아닌 주민 수상교통 목적으로 이 도선을 운항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에어로케이가 해외 노선을 대폭 늘립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몽골 등 12개 노선의 신규 운수권을 7개 항공사에 배분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어로케이는 청주공항에서 몽골 울란바토르까지 일주일에 3회 운수권을 확보했고 청주공항에서 필리핀 마닐라까지 일주일에 540석의 운수권을 받았습니다. 또 한국에서 러시아 노선도 에어로케이가 확보함에 따라 2호기 도입 등과 함께 해외 취향지 확대가 예상됩니다. 청주 제3순환로 동남쪽 미개설 구간 일부가 개통됐습니다. 오늘 개통된 구간은 청주 제3순환로 209의 일부인 효촌부터 백운 교차로까지 3.4km입니다. 내수 국동교차로까지 남은 미개통 구간 8.34km도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해 41.8km에 이르는 청주 제3순환로 전 구간은 최초 착공 20여 년 만에 완전히 연결됩니다. 합계 출산율 1.4명을 목표로 정한 충청북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100인의 아빠단을 출범했습니다. 100명의 아빠들은 연말까지 멘토단이 주는 미션을 매주 아이와 함께하며 양육에 적극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충청북도의 시책에 힘을 보태기 위해 이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추천한 걸로 알려진 인물이 탈락 후 재공모를 거쳐 충북 도립대 총장 1순위 후보가 됐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는 총장 추천위원회를 통과한 김용수 서울산업진흥원 상임이사와 총용섭 전 충북농기원장 2명 가운데 김 상임이사를 1순위로 확정했습니다. 외부 인사인 김용수 상임이사는 지난해 총장 공모에서 탈락했지만 당시 충북도 인사위가 최종 후보 2명을 모두 부적격 처리하면서 재도전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김 상임이사의 임용 여부는 이달 안에 김용환 지사가 최종 결정합니다. 청주시 신청사 부지 일부가 도심 꽃 정원으로 조성됐습니다. 청주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한 유휴부지 5,341제곱미터 부지에 흰 메밀과 붉은 메밀이 뒤섞인 핑크 꽃밭을 조성했습니다. 현재 70% 정도 개화한 메밀꽃은 이달 말 절정을 보일 예정입니다. 증평군의회가 접경인 음성군 원남면의 폐황산 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공식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증평군의회는 폐황산은 청정 자연을 파괴하고 인체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 물질이라며 제1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남면 폐황산 처리시설 조성을 반대하는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한편 한 민간업체는 최근 음성군 원남면에 하루 35톤 규모의 폐황산 처리 시설을 짓겠다며 원주환경청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충북 지역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